야구 선수 수비 기여도가 성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양창구입니다. 먼저 본 학회에서 저희 연구를 발표할 수 있도록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 연구 주제를 위해서 연구한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연구의 목차는 서론, 문헌 연구, 연구 절차, 결론 순서로 되어 있고요. 이 연구에 대한 발표도 서론, 문헌 연구, 연구 절차, 결론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저희는 이제 수비 기여도가 포지션과 야구 선수 수비 기여도가 포지션과 구단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작했고요. 그간 특히 한국 프로야구에서는 수비에 대한 그런 관심보다는 공격, 뭐 화끈하냐고 그러죠. 공격력이라든지 또 구단 홍보의 측면에서 이제 이런 뭐랄까요? 홍보 측면에서 선수들을 이제 많이 생각을 했죠. 뭐 예를 들면 뭐 FA 계약으로 뭐 구단의 레전드 선수인 뭐 누구를 장기 계약을 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프로야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최근 MLB 메이저리그에서는 이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공격력보다는 실제로 수비가 굉장히 구단 승률과 구단 기여가 높다라는 이제 의식들이 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과거의 공격보다는 수비 측면을 고려한 이제 경기력을 이제 좀 생각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와 있고요. 수비 시프트가 뭐냐면 이제 타자가 왔을 때 이제 수비가 원래 이제 내가 이제 수비를 하는 위치에서 변화해서 이제 수비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타자의 특성에 따라서 좀 앞으로 가서 수비를 한다던가 좌나 우로 이제 이동해서 수비를 하는 게 수비 시프트인데 전반적으로 메이저리그에서 수비 시프트가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프로야구단에서 감독이 이제 수비 측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16년에는 이제 한 13.7%가 이제 매번 발생했는데 2021년 기록을 보면 30.9%까지 이제 수비 시프트의 이제 시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전술, 전략 이런 야구 게임의 이제 운영 측면에서 확실히 수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과거에는 이러한 승비에 대한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이제 타격 측면, 모기업의 홍보 마케팅에 이제 도움이 된 특히 이제 국내하고는 더더욱 그렇죠.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본 연구를 통해서 이제 수비 측면의 생각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 들어서 국내 프로야구 리그에서도 수비 데이터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수비 데이터를 수치화하게 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2019년도에 필드 추적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그래서 필드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선수들이 어떻게 수비를 했고 하는 일이 수비 능력을 이제 수치화된 데이터로 이제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미 메이저리그에서는 하고 있는 이제 수비 측정 기술인데 이제 19년도에 이제 저희도 국내에서도 이렇게 시작했고 실제로 구장을 이제 카메라나 원근 그리드 기법으로 해서 물리적인 수비 범위를 또 측정하고 있어요. 이제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선수의 이 포지션의 수비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런 것들도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특히 비정형 데이터의 측면에서 이런 수비 데이터를 이제 수치화 또는 뭐 어떤 데이터화 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뭐 수비 데이터를 이제 메이저리그는 이미 과거부터 이제 활용을 했는데 뭐 선수들은 반발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뭐 상대방의 수비를 노려서 이렇게
이제 신경을 써서 이렇게 일점을 막는 것보다는 우리 팀은 공격력을 더 높여가지고 그런 수비를 무력화시키겠다라는 뭐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수비 시프트를 계속 수비 측면을 계속 고려하고 있죠. 또한 이 수비 측면을 고려하다 보니까 이제 공격이 위축되는 공격력이 안 통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반발도 있게 되었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그 2020년 시즌에 이제 60경기가 이제 그 메이저리그가 운영되는데 실제로 수비 시프트를 통해서 안타가 될 수 있는 타구를 잡아낸 경우가 60경기에서 200여 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거를 전체 단축으로 해서 조금만 60경기인데 1시즌당 162경기를 하게 되는데 이 시즌으로 환산하면 한 시즌의 수비 시프트로 약 600여 안타가 저지된다라는 그 계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 이게 전체 안타로 따지면 한 2%, 1%, 2% 남짓이지만 이게 이제 이 타구를 아웃을 시키는 가치는 이제 상황마다 다 다르니까 사실 무시할 수 없고 실제로 메이저리그에서도 이제 수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국내 리그에서도 이제 이 수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 이제 프로 야구에 대해서도 이제 이러한 효율성에 관한 연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단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냐, 이 선수가 얼마나 효율성이 있느냐, 뭐 예를 들면은 연봉을 뭐 1억 정도 가지고 있는 1억인 선수인데 뭐 한 10억 있는 선수에 비슷한 효율을 낸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수치화해서 알아낸다 그러면 굉장히 구단 운영에 도움이 되겠죠. 때문에 이제 이런 효율성에 관한 연구를 이제 많이 해왔는데 주로 이제 DEA 기법을 활용한 연구가 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DEA 기법이 활용된 뭐 연구를 이제 뭐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선수 연봉 성적을 이용해서 연봉 성적에 대해서 투수와 타자 구단의 효율성을 측정한 연구들이 있고요. 또 선수 효율성과 구단 효율성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선수들은 효율적인 선수들이 많은데 구단 효율성은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뭐 이런 내용이죠. 또 구단 효율성이나 생산성의 변화를 측정하거나 구단 매출액을 활용해서 구단 효율성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선수를 팔거나 큰 표현일수 그렇지만 선수 트레이드나 이런 뭐 구단 운영 수입을 통해서 이제 충분히 흑자 구단들도 많은데 국내 리그 같은 경우는 사실은 흑자를 낸다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죠. 더이 구단 매출을 통해서 효율성을 보는 경우도 있고 신인 드래프트에 대한 구단 효율성도 이제 측정하게 됐고요. 또 선수 연봉이나 구단 운영비를 이용해서 구단 수익이나 성적과 연결시켜서 인사이트를 찾아보는 그런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선수 연봉, 코치 연봉, 승률, 출루율, 장타율, 투구 이닝, 팀 공헌, 다양한 지표를 가지고 이러한 효율성에 대한 연구를 해왔고요. 이런 DEA를 활용한 효율성 연구가 프로 야구 리그에서만 활용된 건 아니고요. 전반적인 프로 스포츠 전반에서 이 구단이나 선수나 특정 섹션에 대한 효율성을 찾기 위해서 많이 활용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일부 스포츠에만 이제 좀 야구와 비슷한 규모의 스포츠 축구나 이런 정도 했는데 야구 축구뿐만 아니라 프로 농구 심지어 e스포츠까지 이제 이런 효율성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2부 강등이 없는 이제 프로 축구단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2군이 강등이 없으면 언제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다라는 이제 전제를 줬고 했죠. 그래서 2부 강등이 없는 구단 효율성 측정한 다음에 일반적인 구단의 목표치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위 구단이 요로 해야 그래도 계속 일부 리그에 잔류할 수 있다라는 인사이트를 주거나,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선수 연봉과 구단 수입을 통해서 구단 효율성이 높은 6개 구단을 선정한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선수 연봉이나 트레이드나 이런 뭐 전반적인 금전적인 가치를 통해서 이제 활용을 이제 효율성을 측정하는 거죠. 또 프로 농구 리그에서는 구단 효율성을 종합해서 프로농구 전반의 효율성을 측정하기도 했고요. 뭐 최근에는 중국 e스포츠 리그에서는 LOL이라는 그 게임 리그에 참여한 선수 대상으로 해서 선수 효율성을 측정한 바도 있다고 합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미국 대학농구에서도에 대한 효율성을 측정한 경우도 있고, 국가대표 축구팀에 대한 효율성을 어, 연구한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올림픽 레슬링이나 뭐 다양한 특정 종목에 대한 종목 선수의 경기력에 대한 효율성을 측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그간에 꽤 많았던 거죠. 그래서 연구 절차는 저희가 그 한국 프로야구 2019년 시즌 144타석 이상 소화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자료를 수집했고, 총 109명입니다. 그리고 포지션은 뭐 다행히 포수, 1루수, 2루수, 3루수, 유격수, 좌익수, 중견수, 우익수 요 포지션별로 이 정도. 그래서 뭐 포수는 뭐 한 전반적으로 10여 명, 10명 이상씩의 이제 포지션별로 선수들이 이제 샘플링이 됐고, 각 그 구단별로도 최소 하나가 이제 9명이긴 하지만 뭐 10명 선의 선수들이 샘플링이 됐기 때문에 한국 프로야구 리그에 있는 선수들 대다수가 이제 이 샘플링이 되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명 타자를 제외한 8명의 선수가 선불로 경기에 출장하기 때문에 각 팀의 모든 주전 선수와 주요 백업 선수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변수는 공격 측면에서는 타석수, 안타수, 득점, 타점, 도루수, 홈런수를 저희가 이제 투입했고요. 수비 측면에서는 수비 기여도를 저희가 이제 투입 변수로 선정을 했고, 그 뭐 이미 많이 이제 알고 계신 개념인데, 세이버 매트릭스 요인에서는 OPS나 WAR을 활용했습니다. OPS는 타자의 출루율과 장타율의 합을 말하니까 이제 뭐 얼마나 출루를 잘했는지, 얼마나 또 장타가 있는지, 그리고 WAR은 이게 세이버 매트릭스 기록의 하나인데 선수가 팀 승리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나타낸 종합 지표입니다. 뭐 승리 기여도라고 할 수 있죠. 요 변수들을 이제 투입 변수로 생각을 했고, 결국 산출 변수는 가장 명확한 개념이 선수의 연봉을 이제 산출 변수로 저희가 이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이 저희가 조사한 연구 변수의 기술 통계를 보면 뭐 이게 평균입니다. 안타는 뭐 95, 득점 46, 타점 44, 도루 7, 홈런 7, 뭐 수비 기여도는 351이고, 평균 연봉은 만원, 천만원, 3억 5천인데 이게 편차가 꽤 큽니다. 그래서 저 레귤러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연봉 차이는 굉장히 편차가 크다라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그러니까 그 전체 평균인 1억 5천의 그 연봉 평균으로 보면은 그 레귤러 선수들 144타석 이상 소환 선수들 평균이 이제 한 3억 5천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프로야구 리그에
평균 연봉이 한 1억 5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 정규에 들어온 선수들이 한 2배 정도 많이 보이는 거죠. 뭐 또 근데 뭐 최저로 보면은 최저 연봉이 2,700만 원 수여하는 선수도 있고 뭐 25억 받는 선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비 기여도와 포지션 광고는 수비 기여 수율성이 있으니 수비 수율성이 높은 게 수비의 기여를 높이 한 거죠. 그 포수, 유격수, 이루수가 수비 효율성이 높았고요. 뭐 예상대로 1루수, 중견수, 3루수가 수비 효율성이 낮았습니다. 또 구단 성적과의 관계를 보면 수비 효율성이 높은 구단이 뭐 예를 들면 SK, LG, 두산, 키움, 뭐 NC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할 거는 수비 효율성이 높은 1등에서 5등까지가 실제로 구단 성적 1등에서 5등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비 효율성이 높은 구단들이 이제 성적이 좋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저희가 이제 알아낸 거는 이제 결론적인 인사이트는 전통적으로 강타자 포지션 일루수가 효율성이 이제 낮죠. 상대적으로 이제 수비 부담이 덜한 외야수도 효율성이 낮다라는 걸 이제 확인했고, 실제로 수비 효율성과 구단 성적 간 유의미한 상관계가 있었죠. 그리고 수비 효율성 상위 5개 팀이 정규 시즌 상위 5개 팀과 일치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구단 측면의 수비 효율성이 좋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의미가 있었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향후 이제 선수 평가하실 때 구단에서는 이제 다양한 수비 이제 지표의 활용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점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었고, 구단 내에서도 이제 이 수비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 데이터들이 이제 백업이 돼야 된다, 조사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연구를 이렇게 연구에 대한 발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학회에서 발표할 기회가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